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전일 백악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발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지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our largest U.S. invest ever. Hyundai will be producing steel in America and making its cars in America, and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에게 무관세라는 선물을 현대차그룹은 무려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분야는 총 3분야인데요. 먼저 자동차 생산 분야에는 무려 86억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생산에 120만 대를 구축하고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이죠. 기존 30만 대에서 20만 대를 더 키운 50만 대로 증설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바로 미래산업 및 에너지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같은 첨단 산업을 미국 기업들과 같이 협력하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2025년 말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의 공장을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철강 섹터입니다. 철강에서는요, 20만 톤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 이후에 배터리팩의 현지 조달 계획이라는 굉장한 투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투자를 통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210억 달러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완성차 생산 통합 프로세스 통합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조금 발표를 했습니다. 효과는 총 2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철강 관세 면제, 두 번째는 물류비 절감입니다. 먼저 철강 관세 면제 내용부터 좀 살펴보시면은 루이애나주에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을 했을 시에 철강 관세가 면제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자동차용 저탄소 강판 생산이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물류비 절감 효과를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연간 20만 대를 현지 생산 전환을 해서 최소 1, 2억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거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새벽 들려온 소식에 오늘 시작에서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동차들이 강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52주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조금 상승의 하락과 있지만 그래도 현대차는 오늘장 22만 원의 안착을 성공했고요. 1년 동안에는 좀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선 저점을 잡고 상승세를 보이는 점이 체크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자,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우리 돈 61조 원까지 끌어올린 현대차그룹의 화끈한 대미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의 칼날을 처음으로 빼든 현대차그룹. 우리 득과 실을 꼼꼼하게 따져보죠. 오늘 현장의 목소리는요. 대덕대 이호근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현대차그룹이 미국 현지에 31조 원 규모 투자를 추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관세 리스크가 컸던 현대차와 기아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철강 관세 면제나 자동차용 강판 생산 규모나 물류비 절감 이런 것들은 단편적인 어떤 수익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실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 리스크를 벗어났다는 것이 미국 내에서 관세가 25% 부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쟁력 약화죠. 제품 가격 상승, 이 부분에 대한 위험도가 이제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결국 가격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물론 유럽이나 일본에 대해선 지금과 같은 포괄적 관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현대차그룹은 정말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미국 내에서 타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보다 강화되면서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물론 미국의 투자를 통해 생산시설을 늘리고 설비 투자 이외에도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용 등의 상승으로 인해 다소 전반적인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3% 이상 상승했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미국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 상승과 더불어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 것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결국 총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상당히 고무적인 협상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국내 소재 부품사들도 좀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부품사들 중에서 규모가 큰 업체들은 동반 진출하게 되고요. 또한 미국에 진출할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뿐 아니라 기타 다른
미국 소재 자동차 공장들이나 회사들에 대한 부품 공급에 대한 트라이 시도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그 전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조선업의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동차뿐 아니라 부품 소재 산업까지 미국 내에서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경제 어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스타일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실제 자동차 관세 진짜로 면제가 될지 아니면 감축 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또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에만 국한이 되면서 부품주들은 수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 또한 네.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실제 좀 조심스럽지만 면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한 철강이나 부품은 이미 뭐 면제 수준으로 갔었고요. 왜냐하면 이중관세 부과의 어떤 리스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필을 했고요. 그런데 물론 가능성이 매우 큰 이유는 트럼프 일기 때도 25%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당시에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공장 신설 등에 투자를 약속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25% 관세 카드를 처리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 작년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 배경에는 UAW, 즉 전미 자동차 노조의 지원이 있었고, 트럼프는 전미 자동차 노조에다가 전기차 시대로 도래되면은 일자리가 줄어든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다는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에 현대가 투자를 통해 가지고 1,3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떤 노력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규모의 현대차 그룹의 천문학적인 대규모 투자 단행을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선 현대차 그룹주 사실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쉽긴 한데 반응은 해줬어요, 상승으로. 네. 상승 연속성이 궁금합니다, 차장님. 일단 저는 사실 그동안 자동차 업종을 좀 극심하게 눌러왔던 관세 관련 우려가 드디어 좀 해빙기를 맞았다라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근 동안에 자동차 주가가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바닥에서 좀 올라온 부분들을 다른 자동차 피어 그룹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회복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현대차가 테크데이라든지 또 기아차의 인베스터데이를 기점으로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 수확이라든지 미래 사업의 어떤 투자라든지 물론 이번 미국의 어떤 31조 투자에도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안건들이 좀 보여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밸류업은 다시 한번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20년 이후에 현대기아차의 경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와는 무관하게 주가가 사실 추세를 좀 타지를 못했거든요. 계속해서 좀 들락날락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전기차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력 악화라든지 그다음에 점유율 하락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어떤 현대차의 테크데이, 기아차의 인베스터데이 이런 부분들에서 현대차의 어떤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관련 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주저하는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동반적으로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회사의 어떤 정량적인 방향성까지 언급이 된다면 미래에 대한 어떤 모멘텀에 대한 확신까지 충분히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 연속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자, 그런데요. 오늘 또 현대차 기아를 고객사로 둔 소재 부품사들도 덩달아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공장이 있는 부품사들은 더 크게 환호했던 것 같은데 자,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백두희 부장님. 일단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제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출하는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한 환경들이 더해지면서 대규모 투자로 뭔가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투자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규제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촘촘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딜레이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미국에 짓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엄청난 인건비를 감당하려 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영업이익률 하락은 그냥 불보듯 뻔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이제 트럼프가 레버리지 전략으로 관세를 들고 때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을 엄밀히 본다라고 했을 때 정말 현대차 그룹의 긍정적인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비슷한 사례로 TSMC가 이제 대미 투자를 굉장히 크게 했잖아요. 네. 3월 3일 날 발표를 하고 TSMC 주가를 본다라고 했을 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차 그룹도 아마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재 부품주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좀 급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년도까지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벌써 앞으로 3년이 남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미리 먼저 땡긴다? 과연 이 부분들이 이제 정말 맞는 베팅인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시계열을 좀 길게 두고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혁신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고 뭐 R&D 투자를 또 확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미래 항공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긍정적인 내러티브가 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 밸류 체인으로 해서 좀 짧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로직을 또 제시해 주셨어요. TSMC를 한번 바라봐 보자. 네, 네. 주가 횡보하고 있다.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던 TSMC도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 지금 바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구간임은 맞다. 시계열을 길게 놓고 좀 여유 있게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기아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주가가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되어야지 또 주가가 시원한 상승 동력이 되어줄지도 궁금하고요. 기아는 따로 좀 더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두 회사 동일하게 조금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가 더 낫다, 기아차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뭐 기아차도 사실 이제 미국 현대차를 따라서 미국에 충분히 진출을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주주환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전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미 다 공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은 회사의 어떤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들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도 높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전기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EV3를 시작으로 EV5까지 그리고 소형 전기차인 EV2까지 이제 전기차 라인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기아차도 뭐 앞서 말씀드린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대하거나 그 부분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 대응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이 잠깐 발생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관련된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2028년까지 9종까지 하이브리드 라인을 좀 확대를 시키면서 전기차 캐즘 현상도 대응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PVB라 그래서 목적 기반 차량, 그러니까 트럭이나 버스 등 이런 다목적 전기차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높아지는데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라인업 증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빌리티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에도 충분히 먼저 승기를 잡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시장이 좀 기대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량적인 이슈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외에 추가적인 투자라든지 또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됨이 분명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라든지 내년 이후에 뭐 기아차의 어떤 점유율이라든지 성장 방향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뭐 주주환원책 관련해서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다시 한번 또 뭐 강화시켜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어떤 현대차의 관세 관련 이슈 외에 이런 어떤 정량적인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준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동차의 업종에 대한 관심은 계속 꾸준하게 좀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재밌네요. 두 분이 완전 또 상반된 의견을 갖고서 제시를 해주시니까 근데 두 분 다 로직이 합당하단 말이죠. 자, 그럼 백도희 부장님께는 지금 좀 긴 시계열로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자동차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출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대차도 이제 3천만 대 코앞에 두고 있다, 판매량. 그리고 또 공매도 수혜주로도 자동차 업종이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자동차주 관련해서 남아있는 상승 모멘텀을 꼽아보자면 어떤 요소들이 있을지 한번 백두희 부장님 입장에서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뭐 자동차의 판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내구재의 소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구재 소비의 그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를 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플랫하게 가거나 좀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리하게 물론 뭐 재정 확대라든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아무래도 내구재의 좋은 환경이 이제 나타나고는 있으나 이 부분이 소비로 바로 연결되는 모습들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수출 추이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뭐랄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관세 우려로 눌렸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익 대비 여전히 뭐 밸류 자체는 좀 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여기서 더 크게 상승한다 이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라 치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아의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라든지 여름에 진행 예정인 현대차의 테크데이가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 추론 컴퓨팅 플랫폼 스펙이라든지 추론 데이터 디바이스의 판매 가격 및 판매량 목표 그리고 이제 훈련 컴퓨팅 인프라 스펙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시장의 기대를 좀 충족을 하고 좀 그걸 넘어선다라고 해야지만 주가가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만약 충족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슷하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베스터 데이와 현대차의 테크데이에서 향후 성장성을 또 얼마나 가져가 봄직한 기술 개발을 내놓을지가 좀 주요 포인트가 되겠다. 근데 이것도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 세계 1위 자동차 기업 도요타의 주가를 길게 보면요. 좀 답답한 흐름이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차를 많이 사야지 자동차 업황에도 좀 호조세가 드는 것도 사실이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선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장시영 차장님은 어떤 뭐 자동차 업체 또 밸류체인 업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현대차의 미래 사업 먹거리로 하나 찍어놓은 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쵸. 어떤 횡보 이런 부분들일 텐데 저는 현대 글로비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에도 포함되는 종목이거든요. 실은 완성차의 해상 운송 사업 부분 그리고 CKD 사업이라고 그래서 부품 운송해주는 사업이죠.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의 어떤 완성차 물동량 증가와 함께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주환원책 역시도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사내에 어떤 쌓이는 유보금들이 충분한 상황에서 주주환원책 같은 어떤 이슈도 좀 있고 그리고 회사의 어떤 정량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업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어떤 번업의 가치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해봄직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번외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11%까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초에 이제 확보한 지분은 10%였는데 유상증자까지 좀 들어가면서 10.95%까지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물론 이제 테슬라의 그것과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그 기술력이 월등히 누군가가 앞서고 월등히 누군가가 뒤처진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중간중간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게 현대글로비스 또 현대차 그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의 주가의 횡보도 우리가 좀 주가의 어떤 움직임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현대글로비스를 자동차 업종 내에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주목해 보도록 하죠. 백도희 부장님은 어떤 종목 좀 더 눈에 띄세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사실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역학적 혹은 뭐 기계적 설계라든지 물리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를 만나면서 AI 학습을 하기 시작했고 좀 더 다양한 그런 동작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유튜브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소름 돋더라고요. 네, 이 정도 수준까지 예, 이제 성장을 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기존의 현대차 그룹이 투자했던 그 지분 가치는 상당히 많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제 그 엄청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 로봇 자체를. 다른 뭐 로봇들도 정교하게 만들었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많이 좀 비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를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가 정말 이게 정말 공장이 쓰일 만큼의 용량을 이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모멘텀에 집중하시는 거는 동일하네요. 그런데 또 종목 우리 백두희 부장님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경주마 시간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백두희 부장, 장시용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